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셨습니까? 이 비디오는 강제 퇴거 과정과 세입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집주인이 법원에서 강제 퇴거 명령 허가를 받아야만 세입자 퇴거가 가능합니다. 즉, 집주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전기를 끊거나 다른 유틸리티를 차단하거나 또는 잠금 장치를 바꾸어서 세입자가 집에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퇴거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 퇴거를 당할 시 그에 따르는 결과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 퇴거는 공공기록에 남아서 다른 집을 렌트하려 할 때 미래의 집주인이 임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집주인 측의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이 세입자 부담 책임이 있습니다. 크레딧 에이전시에 보고되므로 세입자의 크레딧 스코어에 대한 악영향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섹션 8 바우처를 받고 있다면 그 바우처의 취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는데 강제 퇴거 상황에 직면하셨다면 집주인과의 협의만이 당신이 가진 선택일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집에서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집주인으로서 꼭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스텝이 요구됩니다. 1. 건강과 안전의 이유가 아닌 이상 강제 퇴거 소송을 하기 전에 집주인은 계약 파기 노티스를 세입자에게 전달해야만 합니다. 2. 강제 퇴거 소송을 제기한 후 세입자에게 법원 서류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3. 법원 신문 날짜에 답변해서 세입자가 법정에서 본인이 퇴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거를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4. 법원이 논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공판 전 신문을 위해서 법원에 출두하여 소송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6. 공판이 진행되면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강제 퇴거를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승소하면 소유권 증서를 받기 때문에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퇴거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상대로 여태까지 미지불된 렌트 비용, 건물 손상 비용, 소송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재판이 결정됩니다. 액트 57에 의하여 세입자의 렌트비 미지불로 인해서 강제 퇴거 소송을 하려는 집주인의 강제 퇴거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액트 57에 의하면 세입자가 몇 달 동안 렌트비를 미지불했는지에 따라서 집주인의 강제 퇴거 소송 제기 날짜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세입자가 4달 아니면 그 이상의 렌트비가 밀린 경우는 2021년 8월 7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강제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3달 아니면 그 이상의 렌트비가 밀린 경우는 2021년 9월 6일부터 11월 5일에 강제 퇴거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2달 아니면 그 이상 렌트비가 밀린 경우는 2021년 11월 6일부터 2022년 1월 5일 사이에 강제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이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면 액트 57에 의거하여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렌트비 미지불로 인한 더욱 광범위한 계약 파기 노티스를 하도록 요구됩니다. 이 노티스에는 13가지의 특정한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입자와 중재 날짜 정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액트 57은 세입자가 중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집주인이 15일 안에 강제 퇴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만약에 세입자가 15일 안에 답변을 하고 중재 날짜를 정했다면 노티스에 의거하여 집주인은 30일이 될 때까지 강제 퇴거 소송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2022년 8월 6일로 없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세입자로서 밀린 집세로 인한 노티스를 받았다면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중재센터에 중재 날짜를 정하기 위해서 연락이 온다면 꼭 답변하십시오. 만약에 중재센터에서 노티스를 받은 지 15일 안에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본인이 직접 중재센터에 연락하십시오. 둘째, 집세 보조 프로그램에 지원하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벌써 지원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이 프로그램에 연락을 하여서 집주인으로부터 노티스를 받았음을 알리고 어떠한 자료가 더 필요한지 알아보십시오. 셋째, 본인의 예산을 짜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재에 참여할 때 본인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밀린 집세를 지불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넷째, 법적인 보조를 요청합니다. 본인의 권리를 알기 위해 알려져 있는 법적 정보를 검토합니다. 다섯째, 날짜가 정해진 중재에 참여합니다. 여섯째,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신문날이 정해졌다면 꼭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집주인이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세입자를 퇴거시키려 하는 것은 아주 없는 일이 아닙니다. 집주인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세입자의 잠금 장치를 바꾸거나 유틸리티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집주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주거 접근을 재가능하게 하고 유틸리티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세입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금전적으로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와 가족을 괴롭히거나 육체적 협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본인의 집주인이 이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이러한 괴롭힘이 세입자의 성별, 종족, 그리고 다른 보호받는 클래스를 이유로 한다면 하우징 차별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주는 어떤 금액의 렌트비도 수락해야 합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세입자가 지불하는 적은 렌트비를 거부하면 강제퇴거 소송을 멈추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아기를 출산하였거나 다른 자녀들이 집으로 들어왔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리스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지체 부자유로 인해서 주택을 개조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집주인은 리스를 파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이 선포된 상황에서 집주인은 본인의 세입자가 월세를 밀리지 않고 지불하고 있으며 45일 전에 리스 파기 노티스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그리고 집주인의 가족이 세입자의 집으로 이사를 오거나 또는 새로운 집주인이라면 45일 전에 리스 파기 노티스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집세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세입자와 가족이 본인에게 무엇이 최선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잠시 공공의 직면에 있다면 집세 보조 프로그램이 밀린 집세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미래에 곧 집세를 지불할 수 있거나 세입자 가족이 집세가 더 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프로그램의 보조가 가능합니다. 당신은 집주인으로부터 노티스를 받는 순간 이사를 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한 결정일 수도 있지만 중재 혹은 법원 신문 날짜에 출석하지 않으면 여태까지 밀린 집세와 집주인의 소송 비용 그리고 변호사 비용 지불에 대한 법원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본인이 미래에 다른 집을 볼 때 계속적으로 따라다니고 또는 본인의 임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중재나 법원 신문 날짜에 출석함으로써 상기에 표기된 빚을 지지 않고 다른 집을 찾을 때까지 현재의 집에 스테이 가능하도록 집세 보조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www.legalaidhawaii.org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11시 30분 아니면 오후 1시부터 3시 30분 사이에 808-536-4302 아니면 1-800-499-4302로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더 자세한 정보는 www.legalaidhawaii.org에서 알 수 있습니다.